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세상을 바꾸는 결정적인 기술과 만나는 순간이 있다. 200년 전 우리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전환시키는 매개체 청진기와 만났다. 그것은 의료 진단기기의 역사의 시작이 됐다. 그리고 이젠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닌 세상이 왔다. 우연히 지나치는 연인의 몸속엔 어쩌면 혈액을 운반하는 로봇이 돌아다니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환하게 웃고 있는 가족 중 누군가의 몸속엔 암세포를 파괴하는 위력을 가진 로봇이 열심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이제는 현실로 마주하고 있다. Ja, augenblicklich ist es so, dass das ein Thema ist, was immer mehr Arbeitsgruppen weltweit anzieht, weil die Möglichkeiten für die Zukunft so groß sind. Auch ist es meine Sicht, dieser Roboter eher ein Fenster für neue Therapiemöglichkeiten, die wir heute noch gar nicht haben. 인체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진단하고 치료까지 해내는 초소형 로봇들. 가까운 미래, 우리의 몸속엔 이렇게 로봇 닥터 하나쯤이 살고 있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의사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주사기? 수술복? 아니면 반사경?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하얀색 가운과 그리고 청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청진은 고대 히포크라테스부터 시작한 주요한 진단법 중에 하나로 이 청진기는 200년 전에 발명이 돼가지고요. 현대까지 의사들이 주로 활용되고 있는 숨소리, 심장 소리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진단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멀지 않은 미래에 이 청진기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온다면 어떤 것일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른 새벽, 충남 예산군의 한 농장. 그곳엔 120마리의 젖소들이 사육되고 있다. 100여 마리가 넘는 소들을 하루에도 몇 번씩 일일이 먹이를 주고 청소하며 관리하는 일이란 결코 쉽지 않다. 특히 건강 상태에 따라 그때그때 차규량이 차이가 나는 젖소의 경우 더더욱 세심한 손길이 필요하다. 행여 한 마리라도 아픈 녀석이 있을까봐 한평생 노심초사하며 축사를 지켰다. 아침 저녁으로 주로 많이 살펴보고 발전 같은 것도 아침에 제일 발견하기가 쉬우니까. 아버지를 이어 농장을 운영하는 조상훈 씨. 그는 아버지가 고생했던 그 시절의 풍경들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소가 한우도 비쌌지만 젖소 가격이 어마어마한 금액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농가들이 미담이 누가 더 와가지고 소가 어떻게 되는지 24시간 잠도 못 자고 어디 가느냐, 모임도 못 나가시고 어디 결혼식도 항상 시간에 쫓기시고 그런 생활을 1세대 분들이 하고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죠. 그간 인프라들을. 그런데 고되고 힘들었던 사육 환경이 얼마 전부터 180도 달라졌다는 조상훈 씨. 그가 주로 찾는 곳은 이제 축사가 아닌
사무실 컴퓨터 앞이다. 120마리 젖소의 건강 상태를 한눈에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제 보통 소들이 어떤 숫자에 따라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이 빨간 소들은 아픈 소입니다. 빨간 소들이 체온이 굉장히 상승해 되어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런 색깔, 이거는 주의, 이런 식으로 표시가 하단에 있는 그 리스트에 있는 소들도 아픈 소들은 상단으로 올라가면서 표시를 이렇게 해주죠. 이렇게 가축질병관리 모니터링 서비스를 통해 소의 체온 변화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으로 이제 소의 건강 상태부터 발정, 출산 관리까지 매시간 체크할 수 있다는 조상훈 씨.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일까? 비밀은 바로 길이 10cm 남짓한 이 작은 캡슐 안에 있었다. 코를 잡아서 이 캡슐 하나가 가축의 체내에 머물며 온도와 산 알칼리 농도 지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있는 이렇게 것이다. 넣습니다. 끝까지 넣습니다. 여기다가 소를 집어넣으면 입을 벌리게 돼 있어요. 끝입니다. 먹이를 되새김질하는 반추동물인 소. 모두 4개의 위를 가지고 있다. 경구를 통해 캡슐이 식도를 타고 체내로 들어가게 되면 4개의 위 중 첫 번째 위에 평생 머물게 된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소의 경우 섭씨 0.1도의 체온 변화만으로도 식체, 구제역 등 다양한 질병을 유추할 수 있다. 이렇게 캡슐을 통해 감지된 소의 상태는 휴대폰 앱 등 3곳으로 실시간 전송된다. 첫째, 유방염 같은 균이나 바이러스성에 의해서 급변하는 체온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그런 질병들을 발견하는 게 최고 많고요. 그리고 농가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분만 스트레스입니다. 왜냐하면 소가 언제 새끼 날지를 몰라요. 낮에 날 수도 있고 밤에 날 수도 있고 새벽에 날 수도 있고, 어떤 이런 시간을 사람들이 좀이라도 좀 통제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자신감, 소의 실패율이 굉장히 현저하게 줄어드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청진기를 대신할 비밀의 주인공, 바로 이 캡슐입니다. 이 캡슐은 먹기 힘든 쓴 약을 담아가지고 섭취하기 쉽도록 하는 역할도 하고요. 또 위산에 약한 유산균 같은 제형들을 산으로부터 보호해 소장에서 흡수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죠. 만약에 이 캡슐 속에 가루약 대신에 로봇이 들어있다면 인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좀처럼 찾지 않았던 병원을 위내시경 검사 때문에 방문한 조연경 씨. 걸음걸이가 무겁고 얼굴이 잔뜩 굳어있다. 자, 저 보시고 옆으로 누워보세요. 태어나 처음으로 위내시경 검사를 해본다는 그녀. 내키지 않은 표정이다. 목에 이제 카메라가 달린 호스를 이렇게 넣는다는 게 평상시에 자주 해볼 수도 없는 경험이기도 해서 그것도 무서웠는데, 수면 내시경을 하면서 제가 못 일어날까봐 조금 두려웠던 것도 있고. 좀 검사하겠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내시경 검사는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현재 체내의 상태를 가장 정확하고 간편하게 진단하는 방법이다. 정확한 진단, 그리고 병변의 절제, 그리고 출혈부의 지혈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장점이 되겠지만, 수면 내시경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심폐기능 저하 아니면 쇼크와 같은 부작용이 간혹 생기기도 하는 게 단점으로 될 수 있습니다. 불빛이 반짝일 거예요. 자, 빼보겠습니다. 플라스틱하고. 위 내시경 검사의 단점을 보완해 만들어진 또 다른 진단 기구. 바로 이 캡슐 형태의 초소형 내시경이다. 비디오 화면이나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내장의 장기나 체강의 내부를 직접 살필 수 있도록 체내를 돌아다니며 영상을 찍을 수 있다.
동전만큼 작지만 배터리 2개로 12시간가량 작동이 가능하다. 이제 소장 부위 같은 경우에는 삽입부에서 좀 많이 멀고 또 굴곡이 많고 그래서 사실 일반 내시경으로 검사가 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캡슐 내시경이 개발이 되면서 그 알약만한 크기의 캡슐을 삼킴으로써 간편하게 소장 부위도 검사하게 되었습니다. 불빛이 있는 쪽을 입 안으로 해가지고 자, 알약 삼키듯이 물 다 드시면 됩니다. 네, 넣어주시고요. 그냥 알약 먹은 느낌이에요. 뭐 이렇게 불편하진 않았어요? 삼킬 때? 목에 살짝 이물감 살짝 넘어가는 느낌 나는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똑같은 것 같아요. 검진 방법은 일반 내시경보다 훨씬 더 간편하다. 캡슐형 내시경을 알약처럼 삼키면 식도를 타고 다른 장기들을 지나 위장관 가운데 가장 길이가 긴 소장을 지나게 된다. 일반 내시경과 비교해 통증이 없을 뿐 아니라 굴곡이 많아서 관찰이 어려운 소장 질환을 65% 이상 식별할 수 있다. 영상을 촬영해 기록 장치에 영상 정보 저장까지 가능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치료까진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 내시경의 등장으로 우리는 진단을 위해 더 이상 인체를 절개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의학과 공학의 융합으로 진단은 더 편리하게, 더 정밀하게 가능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방법을 더 뛰어넘은, 더 진보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은 의학에도 눈부신 변화를 몰고 왔다. 그리고 멀지 않은 미래, 의료계에 혁신을 가져올 신기술, 마이크로 의료 로봇이 그 중심에 서 있다. 마이크로 의료 로봇은 인체 속을 돌아다니면서 진단과 치료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의료 로봇인데 아주 적은, 그러니까 로봇 사이즈가 아주 적은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m의 100만 분의 1만큼 아주 작은 크기의 마이크로 로봇. 기침할 때 공기 중으로 뿌려지는 타액보다도 작고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보기 힘든 박테리아의 크기와 비슷하다. 그렇다면 이렇게 작은 초소형 의료 로봇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실제 박테리오보 크기가 한 3마이크로미터 그 정도 되니까 아마 한 10,000배 정도 키워놓은 그런 모형입니다. 지금 이 모형에서 앞부분은 저희가 직접 제작하는 마이크로 구조체를 나타낸 거고요. 이 안쪽에 이제 불빛이 보이시는 것은 항암제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항암제를 포함한 이런 마이크로 구조체를 뒤에 있는 박테리아들이 이렇게 앞으로 밀고 가는 그런 형상입니다. 지난 2013년 국내의 한 연구팀은 위암, 간암과 같은 고형암 진단과 치료에 사용되는 박테리오봇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박테리오봇은 박테리아와 로봇이 결합된 형태로 생물체인 박테리아와 약물이 들어있는 마이크로 구조체로도 이루어진 항암 치료용 로봇이다. 이렇게 박테리오봇처럼 대부분의 의료용 마이크로 로봇은 여러 가지 제한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중 가장 우선으로 염두에 두고 제작되는 건 바로 생체 친화적인 부분이다. 마이크로 로봇을 만들어서 사람의 몸속에 주입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생체 적합성이 있어야 될 건데 저희가 이제 생체에 적합한 재료들을 이용해서 이 로봇들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몸속에 주입하였을 때 또 외부에서 뭐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어떤 커다란 시스템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합쳐져서 마이크로 로봇 그리고 마이크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로봇을 작동하고 움직이게 할 가장 중요한 기술은 바로 로봇을 조종하는 힘, 동력이다. 하지만 인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고
체내를 돌아다닐 초소형 로봇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 그중 현재 전 세계에서 제작되는 의료용 마이크로 로봇 대부분의 주요 동력은 바로 자기력이다. 중단기적으로는 현재 제품으로서 실현성 내지는 그러니까 실현성이 제일 높은 게 외부에서 전자장을 걸어가지고 안에서 자석이나 그런 것을 움직이는 그런 전자장 방식이 현재는 가장 신뢰성이 좀 있는 방식으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극끼리 만나면 서로를 밀어내고 서로 다른 극끼리는 달라붙는 자기력. 이 원리를 이용해 대부분의 의료용 마이크로 로봇을 임의대로 조종할 수 있게 되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간단하지만 동력의 시스템을 어렵지 않게 구축할 수 있는 자기력. 이 힘으로 본격적인 마이크로 의료 로봇 개발을 위한 청신호가 켜졌다. 이로 인해 새로운 기술 개발의 전환점을 맞이한 건 바로 캡슐형 내시경. 마그네틱 캡슐을 부착해 의사가 자유자재로 내시경을 움직이며 검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 이렇게 로테이션도 되고, 이게 지금 우리 몸 윗속이 이 정도 되거든요. 마그네틱 캡슐형 내시경은 일반 캡슐형 내시경에 마그네틱을 추가하여 외부에서도 캡슐의 위치를 조종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마그네틱 캡슐형 내시경 검사법이 상용화된다면 이렇게 위 내시경의 정밀함과 간편한 캡슐 내시경의 장점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게 된다. 캡슐을 마그네틱으로 이제 복부 밖에서 이렇게 조절을 함으로 해서 위 자체를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진 그런 캡슐이기 때문에 조금 새로운 그런 캡슐 내시경의 장을 연 거라고 볼 수 있죠.